전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검찰청장님, 제가 이제 서민들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다시 한번 이쁘게 살아보고 싶어요. 정말 저희들 같은 사람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참여미디어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공사대금 6천만 원을 받지 못해서 분신을 한 50대 가장의 안타까운 사연 얼마 전에 전해졌었죠. 알고 보니까 이분처럼 같은 업체에서 돈을 받지 못한 데가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피해 규모만 자그마치 7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하네요. 또 다른 피해자들도 고통을 참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일들도 여럿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 업체 관계자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이동선 씨 자리하셨네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떤? 네, 저는 일이시죠? 저 네. 골조를 건축해서 음. 뼈대를 깃털만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골조 예, 작업. 네. 네. 얼마 동안이나 한 해오셨어요? 20여 년 이상 했습니다. 20여 년 이상. 네. 네. 자, 근데 앞서 이제 제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분신하셨던 안타까운 좀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분과도 평소 좀 알고 계셨어요? 아니 저 잘 모르는데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후발주자들이라 이제 그 전에 저희는 공사를 끝내고 골조를 마무리하고 나온 업체이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그 폐기물을 분리해서 수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그런 소식 좀 들으실 때 이 피해 업체 분들 진짜 남일 같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께서도 지금 뭐 많이 좀 감정이 이렇게 좀 오르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만 좀 진정하고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청취자들께 우리 시청자들께 좀 제대로 전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장님께서도 지금 피해를 받으셨잖아요. 이게 좀 네. 피해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시죠? 네, 저희 업체가 2017년도부터 네. 군산 대야 금강밀리라는 88개 빌라를 짓습니다. 네. 그때 저희 채권단이 약 80억 정도를 못 받은 상태에서 2017년에요. 예. 네. 근데 그 17년에 못 받은 상태에서 전주 원당동을 협약서와 약정서를 쓰고 다시 공사를 해서 네. 이득금을 대하 채권을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또다시 거기도 못 받고. 거기도 60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지금 잠적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불 업체가 네. 그 대금을 체불한 업체가 그 돈을 받아서 잠적을 했어요. 네. 아예. 군산에서는 102억을 대출 받아 잠적을 하고요. 네. 지금 원당동에도 약 60억 정도를 대출 받아서 잠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업체는 그러니까 공사와 관련해서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행자 역할을 시행사. 하죠. 네. 네. 그리고 실제 공사는 네, 이제 하청 업체들, 이 업체들이 나서서 그렇죠. 공사를 하게 되는 거고. 네. 네. 이게 이 업체들이 전부 다 열악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없는 사람들은 사채를 빚어다가 집어넣고요. 음. 또 분양 계약서 완납증명을 써주고 네. 그걸로 사채를 또 빌려다가 그 공사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시행사가 있어요. 그 네. 시행사가 이제 공사를 의뢰한 사람과 계약을 맺어서 이 그렇죠. 공사를 하겠다. 네. 그러면 뭐 100억짜리 공사다. 네.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실제 공사는 이제 하청업체들 지금 피해를 입고 계신 그런 업체들한테 이 부분은 거기에서 좀 해달라.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러죠. 그러면 선생님 같은 업체에서도 당연히 직원들을 써야 되고 인부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채를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고. 예. 네. 지금 그 돈을 못 갚아서 가위 눌리 갖고 지금 베개 밑에 흉기를 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채를 빌려서 쓰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심각한 압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체들이 모두 몇 곳이나 돼요. 지금 현재 한 11개 업체에서 네. 지금 약 75억 정도가 지금 못 받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11개 업체 75억. 대하의 채권이 한 50억 정도 되고요. 네. 원당동 채권이 한 20억 정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한 75억 정도 갖게 되는데 네. 이제 이것이 이제 너무나 지금 힘들잖아요. 네. 오직이면 고인도 참 너무 안 됐지만 제가 먼저 그 일을 실행했던 사람이라
더 가슴이 아프죠. 네. 아니 우리 사장님께서도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시고 이렇게 시도하실 정도로 좀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근데 지금 말씀 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군산 쪽에서도 이미 체불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도 피해 규모가 80억 어마어마했어요. 80억 정도가 됐죠. 네. 근데 이게 피해가 더 늘어난 게 또 전주에 공사를 하면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났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체불하는 업체인 줄 모르시지 않으셨을 텐데. 네, 저희는 그래서 네. 약정서와 협약서를 씁니다. 채권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믿고 네. 여기에서 이 공사를 당신들 다 넘겨줄 테니 음. 여기서 돈을 벌어서 대하 채권과 빚을 갚아라. 우리가 갚겠다라는 조건 하에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시행사하고 네. 대화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새로운 공사를 통해 가지고 네. 갚을 것을 약정하고 예. 약속하고. 예, 그 땅을 네. 이제 저희한테 넘깁니다. 음. 유상이라는 저 시행사를 네. 이제 보기 좋게 넘겨줘요. 음. 유상이라는 시행사를 채권단한테 넘겨줘요. 보기 네. 좋게 겉으로만 넘겨주는 거죠. 피해 업체들한테. 네. 네. 채권단 회장한테 이제 채권단한테 모든 걸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한 사람 A라는 사람을 신용문장을 만들어요. 채권단 회장을 네. 저 대표를 신용문장을 만드는 다음에 다시 유상을 뺏어갑니다. 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이 깨끗해야 되니 네. 다시 나한테 넘겨다오. 음. 그러면 공사를 마무리를 깨끗이 해서 다시 채권단한테 주마. 이렇게 하고 그 이제 권모술수를 써서 이렇게 지금까지 당해온 거죠. 그리고 그 토지를 가지고 네. 대출을 받아서 네. 잠적을 하는. 이제 중공이 내고 네. 이제 그 저희들한테 대물계약서를 다 써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대출을 받아간 상태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예. 피해 업체 그러니까 채권단하고 예. 이 시행사하고 이제 그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다음 공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대금을 밀린 대금을 갚겠다 약속하고 못 믿으면 내가 이 계약서 써주고 녹음까지 하겠다. 그렇죠. 그 시행사에서 그랬다면서요? 네, 그런데도 그것은 네. 그 사람들이 허울 좋게 우리들 속이려고 그랬던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네. 그렇게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군요. 그렇죠. 한 건만 갖다 한 네. 건만 그랬다라면 저희도 그렇게 글을 맺겠지만 연속적으로 3건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업체에 지금 여러 업체가 지금 그 피해 업체가 11개 업체라고 네. 하셨는데 그럼 그 11개 업체가 똑같은 시행사하고 한 공사에 그렇죠. 관련되어 있는 채권단. 그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가 점점 커질 수밖에 네. 없었고. 아니 피해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그렇죠. 했었던 거잖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는 더 피해대로 늘어나고 자 이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 시행사 대표가 네. 명목상의 대표가 있고 실제 대표는 따로 있어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든지. 이제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이제 이라는 사람이에요. 원 네. 대표는. 근데 이제 그 밑에 이르시는 분은 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중간에 그 그룹들이 서로 대표이사를 자꾸 바꿔가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 때 되면 현 대표는 빠지고 새로운 대표가 와서 대출 받아고 딱 잠적을 해요. 네. 그러게 법적으로 괴명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부 다 무혐의 처리를 23건이나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신고만 하면 무혐의 처리되고 신고를 하면 무혐의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시위를 하고 있고 또 경찰청에서 기자회견 준비도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 듣고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번 피해 이거 말고도 네.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그랬습니다. 있었어요. 네, 저희가 나중에 서류를 다 뜯어보니 네.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업계에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그게 비일비재하죠. 아니 그게 근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좀 이제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네, 그거 안 되는 것은 선공사를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럼 3, 4개월 동안 돈을 좀 줍니다. 그리고 뒤부터는 3, 4개월 지나면 이제 골조가 어느 정도 올라가요. 네.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때는 멈출 수 없게 딱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는 나 돈 없으니 네. 공사를 끝내고 준공 후에 대출 받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를 밀어붙입니다. 네. 그럼 업자들은 어떻게 울며 겨자먹기로 사채를 끌어넣어야 되고 직원들한테 시달려가면서 그 일을 마무리 울며 겨자먹기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그렇죠. 공사가 어쨌든 완결이 돼야 그렇죠. 된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돈 써가면서 그렇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네. 이런 것들이 건설업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대표자들은 명의만 받고 가지고 다른 공사에 입찰하고 네. 그게 그대로 통과되고. 네. 그리고 땅도 이제 외상으로 사죠. 네. 예, 땅도 외상으로 사고 지금 대하 같은 경우는 지주가 땅값을 10억을 못 받았어요. 네. 10억, 20억인데 땅값이 10억만 주고 10억을 안 준 상태예요. 이게 지주까지도 네, 근데 사기를 당하고. 네, 지주가 그럼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또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이 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 예, 청원글도 올리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여기는 채권단에서 채권단에서 올렸습니다. 채권단에서 네. 네, 이런 사연들을 좀 쓰셔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한번 이 네. 청원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청원글이 올라가고 나서 혹시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까? 관계 부처라든지 좀 뭐 여기에서 네, 지금 이 사건을 그때 청원 글이 올라가면서 완산경찰서에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경찰청으로 이 사건이 다 넘어갔습니다. 현재 네. 이제 경찰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저희도 이번에 또 사건을 또 다시 추가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지금 현재 변호사의 모든 서류를 다 증거 자료와 다 제출한 상태고요. 네. 예. 지금 전북지방경찰청도 이 사안이 워낙 좀 중대하다. 네. 이 피해 업체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이제 반부패 경제 범죄 수사대 사건을 배당했다 이렇게 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경찰이 철저하게 좀 이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해야 되고 네. 그 경찰이 수사를 좀 제대로 하면 네. 피해 보신 금액 이거 돌려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는 지금 거예요? 현재 원당동에 채권이 남아 있는 게 약 음. 90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채권단에 넘겨와야죠. 넘겨오면 지금 현재 못 받은 전 채권자들이나 후발주자 채권자들은 합치면 100억 정도 이상 됩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그 피해 금액을 좀이라도 감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갖고 있는 체불 업체가 갖고 있는 네. 자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압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압류도 해놓고 네.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또 해놨습니다. 네, 이게 저희들한테 그 채권만 그대로 채권단에 넘겨주면 네. 제 채권단은 알아서 전발 후발 다 앞에서 모여서 돈이 이거니까 우리 조금씩 양보해서 나누자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게 가능하려면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네, 철저히 수사해서 네. 네, 저희들한테 이런 일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자, 1차, 2차, 3차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 이 양반을 엄벌에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피해 규모면 사실은 업체도 업체고요. 네. 지역 경제 자체가 이 뒤흔들릴 수밖에 없는, 흔들릴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네, 네.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 나설 일은 없습니까? 해야 될 네, 일은? 지금 현재 제야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내줄 수 없는 여건인데 준공을 내줘가고 대출을 받아갔단 말입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준공 네. 검사는 지자체에서 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또 문의를 했더니 자기들은 그걸 모르겠다고 그래요. 지금 3년 전에 준공한 거 4년 전에 준공이 된 건데 네. 수도도 안 나오지. 싱크대도 마무리가 안 돼 있지.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준공이 납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분들을 아마 엄벌에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준공 검사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그렇죠. 이런 제도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고질적인 검찰업계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어린 자녀를 놓고 간 아빠의 심정을 오죽하겠습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억울함을 좀 꼭 해결해 주십시오. 네. 고인한테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검찰청장님. 제가 이제 서민들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다시 한번 이쁘게 살아보고 싶어요. 아름답게 살고 싶고요. 새벽 4시, 5시에 나가서 그 춥고 덥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망치 한 번 때리고 그늘로 숨는 일이 허다해요. 더워서. 정말 저희들 같은 사람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 저희가 들었었는데요.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또다시 안타까운 이런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경찰 또 지자체 모두가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